네, 다음 정치권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이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백성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다. 자신을 20년 동안 키웠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이것을 배신해도 되는 겁니다. 무신이면 불리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한증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됩니다. 모든 당권 주자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칩니다.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장관 기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데 뭐 배신자론에 뭐 공안증, 뭐 공포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자, 한번 주말 나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전당대회를 지금 3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후보의 협공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자신을 정치 무대로 이끌어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다고 공격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한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불화설이 불거졌고 최근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나머지 세 후보의 인식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 발행된 이 대구신문의 사설을 첨부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야투쟁에서 말 한마디 안 하던 여당 인사들도 내부 총질은 몸살이지 않는다. 절윤, 배신자 등의 인신공격이나 하는 당권 경쟁 저질 양상이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배신자론 계속 2, 3, 4위 뭐 후보들이라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 나오는데 이 당원들 마음은 한동훈 배신자론으로 좀 돌릴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근데 윤심을 좀 잡아서 당원들은 윤 대통령 성공을 기원하니까 예. 당심을 잡아보겠다. 이런 의도로는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배신 공세만 가지고는 이기기 힘들 겁니다. 뭔가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을 해야 돼요. 예. 이제부터 토론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경제 문제나 또는 외교 안보 이슈나 저출산 이런 데 대해서 정책 논쟁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만 했지 정책 준비는 좀 부족하다. 예. 이런 데서 제압해야만 분위기가 반전되지 단순하게 뭐 간신이냐 충신이냐 또는 배신이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분위기를 뒤엎기는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성춘 의장님, 자 보면은 토론 일단 말씀 들어가게 TV 토론 들어갈 때까지 아마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뭐 TV 토론 들어가도 정책 대결이 있을지 솔직히 아직은 모르겠고 자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국민들이 필요하게 또 당원들 자체도 필요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과연 배신의 행위가 있었는가부터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배신의 포인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최혜병 특검 중재안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 성공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 아주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최혜병 특검 중재안이 배신의 행위인가? 전 그 말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뭐 좀 의심을 하는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이 통과돼서 뭔가 최혜병에 관련된 뭔가 사건을 진실을 파헤치게 되면 대통령은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걸 가정하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도 진실을 파헤쳐 보자라는 것이지 뭔가 진실을 지금 뭔가 공수처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걸 결과를 이미 가정하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나머지 세 후보가 그것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배신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지금의 스탠스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생각났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한 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 발언의 시즌 2나 다름없다. 지금 한동훈 후보도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맹목적인 충성이 없을 뿐이지 분명 윤석열 정부 또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뭐 국민의힘 이 진영을 위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아마 싸우실 분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뭐 배신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인신공격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판 공세를 많이 피우고 있는데 한전 위원장이 축제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잠재우는
모양새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치른 전당대회인데 무슨 축제냐, 뭐 민주당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배현진 의원은 전당대회 지금 앞두고는 곡소리 난다며 이러니까 매번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축제가 아니라 좀 진흙탕 싸움 현재까지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상당히 그 흥행도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통해서 당이 더 단단해지면서 외연도 이제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과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열이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일부 지지자들 중심으로 상당히 인신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후보들도 아슬아슬하게 좀 선을 넘지 않은가 이런 이제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러면 이게 오히려 흥행이 아니고 역효과 날 수 있어요. 당이 분열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전당대회 끝나고 말입니다. 그렇죠. 끝나고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계속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 후보들이 먼저 이제 그 인신 공격을 자제하고 후보들이 정책 경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지자들한테도 좀 이게 다독이 됩니다. 네. 너무 이게 지나친 공격을 안 하도록 그래야 이게 축제가 되는데 약간 이게 위험 수위 징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 배신자 정치 이런 공격에 대해서 한전 위원장도 이 작심한 듯 공환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공환증이라는 단어는 한전 위원장이 좀 직접 고안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반박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에 배신이란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뭐 지금 언론계 생활하면서 너는 나를 배신했어 이런 말 쓰세요? 많이 안 쓰시죠? 많이 생경한 말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세 분들은 입을 맞춘 듯이 시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그러고 계신데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공포 마케팅이요? 예. 아, 이러니까 나중에 이게 뭘로 이어지고 뭐 탄핵까지 할 거다. 이런 식의 마케팅의 이 과정이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대표는 안철수 후보한테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대표님은 그때는 일종의 학폭의 피해자셨는데 지금 학폭의 가해자 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데 성친 부의장님, 한전 위원장이 나경원에 대해서 뭐 일종의 학폭 피해자였던 분이 가해자 쪽에 서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 좀 전에 이런 얘기까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동훈 학폭 피해자 발언에 학폭 추방 운동하는 것 이렇게 또 맞받아쳤다고 지금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자 굉장히 격화지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3자 입장에서는 뭐 흥행이 되는 거는 뭐 즐겁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다. 흥행은 맞습니까? 글쎄요, 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으니까 뭔가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쏠려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과열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그 대선 후보 전당대회 때 그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붙었었거든요. 그때 그 당원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가 결과가 다르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폭풍이 상당히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치열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덤덤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려 드신 겁니다. 지금 네거티브 이 싸움에 지금 뛰어 드신 거거든요. 말려 들었다. 예, 그리고 학폭 가해자 피해자 그러면은 지금 친윤 세력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 가해자라는 걸 인정한 것입니까?라고 되묻고 싶은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희룡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지금 네거티브 전략을 저는 일부러 쓰고 있다고 보는 게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원래 그 2000년 전부터 고대 로마의 선거 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후보 그 지지자를 내 지지자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를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지지하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본인은 친윤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좀 조직 표현에 자신이 있다. 이걸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바람을 타고 있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투표장으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뭐 노리고 지금 계속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가 오늘 아침에 저 발언으로 저는 이제 말려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려들었다. 뭐 여러 흥미로운 다양한 측면을 분석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각종 신조어가 난무한다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얘기인데 어제 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저는 창윤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업그레이드 당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업윤 당대표가 될 겁니다. 모든 책임을 지면서
레드팀의 팀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와 당정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윤 당대표가 되겠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이 창윤에 이어 업윤을 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원전 장관이요. 업윤은 뭘 강조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그 창윤은 본인이 이제 그 경선에 원래 4등했거든요. 대선 근데 때요? 그때 그 정책 총괄 본부장으로 예. 상당히 그 대선 때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업의 1등 공신이다. 이게 창윤이에요. 네. 근데 업윤은 뭐냐면 좀 더 한 단계 더 윤석열 정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표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할 때 레드팀이 있었잖아요. 예. 레드팀은 이제 그 대통령이 좀 잘못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쓴소리를 하겠다. 쓴소리 팀. 예, 그게 레드팀이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윤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윤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쓴소리 레드팀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든 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성공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이게 업윤 한 걸로 저는 예측 분석이 되고요. 예, 윤 시리즈 근데 계속 간다는 게 이게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래도 이게 전당대 여권은요. 예.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변수는 맞아요. 그런데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윤 대통령과 한마음 한뜻으로 가되 좀 더 레드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계속 신조어를 만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도 전당대회 관련해서